네, 저희가 오늘 이인재 최고위원 초대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죠? 예. 자, 저희가 이 개헌 정국이 지금 화두고요. 예. 개헌이 골든타임인지 아니면 경제 살리기가 골든타임인지. 개헌 정국의 5인에 대해서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5명을 한 명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이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태호 이제는 전 최고위원입니다. 예. 어제 돌연 사표를 냈는데요. 예. 그 자리에 계셨었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깜짝 제가. 놀라셨죠? 근데 제가 있을 때 이제 공개 회의였는데 네. 그때는 오히려 이 경제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예.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가 돼야 된다. 여기에 역점을 두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안 될 때는 당 대표나 또 원내대표나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자기도 사퇴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뒤에 그런 저런 전제 조건 없이 무조건 사퇴하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저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그 뒤에 혹시 만나보시거나 통화해보셨습니까? 연락이 안 돼서 만나질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왜 그랬다고 보셨습니까? 김태호 최고위원요. 글쎄 어제 회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뵀는데 그동안 이제 회의 안 나오셨길래 물어보니까 외교통일위원회라 해외 국감을 갔다가 막 귀국을 했다고. 예. 그런데 회의에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 경제 법안 너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꼭 처리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걸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 발언이 네. 개헌은 어쨌건 꼭 해야 된다라는 말을 또 했단 말입니다. 개헌은 그러니까 공개 회의 때는 예. 오히려 개헌보다는 이제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예. 대통령께서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법안 이번 꼭 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는데도 국회가 그것도 안 해주고 밥값을 하는 것이냐. 이런 판에 이제 개헌론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아주 대통령을 어렵게 했다. 예.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평소에 김태호 의원께서는 최고위원께서는 개헌을 많이 강조하는 분 아닙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살리는데 더 역점을 두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예. 그 존재감을 과시한달까요? 조금 표현하자면 존재감 과시 또는 나름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지금 점점 그 비중이나 입지가 이렇게 크지가 않으니까요. 그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이제 그냥 하는 말이고요. 예. 실제로는 본인이 이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겠죠. 네. 우리 당의 개혁이라든지 또 경제 살리기, 국정 이런 데 대해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여야가 모처럼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국회를 잘 운영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 산 넘어 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결된 얘기니까요.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인물 보겠습니다. 자, 조금 앞으로 와주시죠. 네. 자, 이번에는 이인재 최고위원님이 속해 있는 정당, 여당, 새누리당의 대표 김무성 대표입니다. 어제 표정이 좀 곤혹스럽던가요? 어제 김태호 의원이 사퇴한다고 하니까요? 아니 김무성 대표하고는 제가 일주일에 한 2번씩 최고위원회의 하고 또 최고위원 중진회의도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자주 뵙습니다. 자주 뵙는데 이제 본인의 진정한 의도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돼서 좀 곤혹스러워하고 계시죠. 그러면 상하이에서의 발언 같은 것들 그것이 작심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 최고위원님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인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니까 전혀 자기 무슨 의도 없이 이게 질문이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이제 의도로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아주 본인이 매우 난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건 지금 김무성 체제한테는 일정 부분 타격이 아니냐.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혹시 친박계 다른 최고위원들도 동반해서 뜻을 같이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더 상황이 악화되면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건 지나치게 뭐 그 앞서 나가는 이야기고요. 현실은 뭐 제가 방금 소개한 것처럼 본인이 뭐 이 개헌이라는 이야기는 그 전부터 늘 우리 정치권에서 맴돌던 이야기 아닙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도 아니고요. 네. 또 이게 뭐 급박하게 오늘 내일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문제 아닙니다. 이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경제 불씨를 살려야 된다. 이거는 때가 지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투적으로 여러 가지 뭐 규제 혁파라든지 많은 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급박하게 해야죠. 법안도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개헌이라는 이슈는 이게 뭐 87년 체제 헌법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회도 많이 변화했고 또 우리가 이 헌법을 가지고 정권도 여러 번 이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진화된 좀 더 좋은 헌법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늘 하는 이야기하는 이제 이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뭐 김무성 대표가 특별히 평소에 또 꼭 개헌 주장하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요, 김무성 대표 발언에 대해서 그 반박하면서 기자들이 다 노트북 들고 앞에서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을 그걸 실수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의원님도 기자들이 앞에 그런 상황 많지 않습니까? 앞에서 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실수냐 아니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국정 책임자이고 또 정치 지도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모든 역량을 이 경제 살리기에 기울여도 지금 경제가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지금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그 개헌에 관해서 한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지금 모든 역량을 여기에 바쳐야 되기 때문에 개헌은 지금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왜냐하면은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하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신중하게 개헌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평소에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그 인식 이런 걸 가지고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발언을 한 거는 이제 본인이 명백히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도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더 그것이 미칠 파장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또 갑니까 제가? 네. 그래서 결국 다시 대통령에게로 갑니다. 조금 전에 경제 살리기는 그 시간이 있고 개헌은 나중에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이 지금 개헌에 대한 이 최고위원님의 공식적인 입장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개헌은 이게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개헌이라는 것은 갑자기 불을 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또 국민 투표에서 동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3분의 2 찬성이라는 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를 의미합니다. 오늘 뭐 야당이 분열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된 개정안을 만들어낸다. 이거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여야 의견 다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단일화를 만드는 것은 그건 뭐 일단 되든 안 되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단일화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못하면은 너무 국력을 소모하는 게 되니까 지금은 우선 경제는 뭐 지금 살리지 않으면 이제 일본 장기 침체로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대통령이 여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여당에 대해서 여당 대표에 대해서 면박을 주는 것처럼 하고 한 것이 그것이 적절한 것이냐. 야당에서는 그 문제 지적하거든요. 뭐 정치 집단 아닙니까? 정치 집단은 그렇게 규범적으로 관료 집단처럼 이렇게 뭐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은 아니고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서로 의견 충돌도 있고 또 대립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큰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뭐 작은 한 분야 한 면을 보고 그렇게 의미를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당입니다. 특히 야당에서도 지금 이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하고는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여당 문제 요즘 훈수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야당의 지금 속내는 어떤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이렇게 큰 악의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금도를 좀 벗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처음에 발언을 할 때 야당이 지금 이제 현재 여권의 여러 가지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또 개헌 이슈 때문에 잡음이 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 틈을 비집고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너무 비난과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일침을 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항상 대통령하고 당이 함께 가는 것이지 대립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도 좀 더 의연하게 이제 행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 갈등을 이렇게 부추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야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최고위원님께서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이제 공식적이고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대통령하고요 지금 여당 대표 사이에 감정의 골이라든가 정말 그 갈등이라든가 당청 사이에 그런 게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없습니까 정말? 저는 그 심각한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당에 합류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깊은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새누리당의 당헌에 보면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규정이 있습니다. 8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은 당의 정강 정책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성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과 대통령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당헌대로 지금 우리 당과 청와대 관계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개헌 정국의 오인을 분석해 본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 네 분이 나왔거든요. 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다섯 번째 인물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바로 이인재 최고위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제는 김태호 변수가 나왔고요. 이인재 최고위원님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개헌에 대한 이 최고위원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우선 아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개헌 논의가 적합한 때는 언제쯤 되면 이 논의가 본격화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저는 이제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지 권리나 권력이 있는 자리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고위원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또 여러 선거도 있었고 아직 당의 혁신 또 국가 개조 이런 건 착수도 제대로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태호 최고위원께서 사의를 접고 무한 책임을 같이 지는 이런 자세로 다시 일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헌에 관해서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대 정권마다 개헌을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통 적당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은 대통령이 주도해가지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회가 이제 과반수가 개헌안을 제출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제출하는 경우는 단일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야가 완전 합의하는 단일안 그게 쉬울까요? 개헌안 일단 뚜껑을 열면은요 거기에 수많은 주장과 주의 갈등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판도라 상자처럼. 그래서 이 정부 체제 어떻게 할 거냐, 권력 구조, 그다음에 기본권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남북 관계 통일 관련된 조항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시대의 변화라든지 국민의 요구 이런 거를 꿰뚫어 보고 여야 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수렴을 해가지고 단일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경제 살리지 않으면 다 큰일 아니냐. 또 남북 관계도 지금 아주 결정적인 상황으로 막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 헌법 문제 들고 나오면은 국론이 분열되고 아주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호흡을 길게 하고 예. 개헌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겠군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급하게 불 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개헌을 아까 나왔던 뭐 4년 중임제도 있고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바람직한 방안은 뭐라고 하는 게 지론입니까? 아까 여기 여론조사에 대체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예. 뭐 오스트리아식은 뭐 저는 뭐 그건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건 뭐 우리가 뭐 배워야 될 형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 프랑스적 반대통령제가 있어요. 이원 정부제라고도 하고 프랑스에서는 그걸 세미 프레지덴셜리즘 반대통령제, 반은 내각제, 반은 대통령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그 강창희 국회의장 바로 전반기 때 거기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에서 김철수 교수께서 이제 위원장이 되셔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장한테 이렇게 제출한 게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에도 프랑스식의 이원 정부제로 돼 있습니다. 권력 구조가요. 그래서 아까 분권형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외교안보 국방통일 이런 국가의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될 분야는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사실은 뭐 사회 각계각층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의회를 중심으로 한 내각제인데요. 프랑스에서는 그러나 대통령과 이제 총리가 같은 당이면 대통령의 지도력이 그대로 통합니다. 다 내정에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 과거에 동고정부 때문에 좀 거기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 임기 7년, 의회 임기 5년 이래 돼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걸 맞춰가지고 동고정부 출연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헌정국에 대한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